안녕하세요. Sleep Better Baby의 김민정,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사실 양육자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애착이 사실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이게 안정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엄마라는 이 양육자가 어떻게 일관적으로 양육을 태도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있고, 이 양육에 대해서 애정과 통제와 이런 것들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를 울리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시고 제한해 주시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면 애착이 잘 쌓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이는 어느 정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애착에 당연히 영향이 갈 수 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용적인 부모의 태도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부모님의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이제 무관심한 부모의 태도가 있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권위적인 부모의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좀 허용적인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허용적인 부모의 형태는요, 애정은 높으나 통제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다 오냐 오냐, 말 그대로 오냐 오냐 다 해주면 우리 아이는 나를 믿고 잘 따라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라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정해준 규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공감을 그 맞지, 맞네 라고 알고 있어도 사실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회는 사실 녹록치 않잖아요. 그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 너가 TV가 보고 싶어? 그래. 너가 이걸 하고 싶어? 그래. 이렇게 키웠는데 사회에 나가보니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이끌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고 끈기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집에서는 다 잘하는데 나가면 실패인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사실 자기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아이로 이제 커갔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을 좀 배려할 수 없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나는 배려를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저 엄마는 사랑이 넘치고 정말 자기 아기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부모로도 비춰지기도 하고, 나 자신 스스로 그래 뭘 울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소중한 내 새끼고 어차피 한 명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아이니까 라는 부모의 이런 마음이 우리 아이에게는 나중에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독재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애정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통제 수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예전에 사실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그 윗세대 부모님들이 체벌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잖아요. 약간 이런 양육 태도가 그때는 약간 만연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맞아요. 좀 성격이 좀 강한 아버님들이 이런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양육 태도가 있었을 때 아이는 좀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사실 항상 묵살당하고, 너가 우리 집에서 살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양육 태도다 보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소심해지고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게 생각나요. 뭐만 하면 방울뱀 소리. 맞아요. 안 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생각나는데, 저희 때는 조금 이러지 않았나요? 저희 아빠도 조금, 안 돼. 약간 이렇게 조금 많이 통제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이해는 되는데, 어릴 때는 조금 무섭고 엄하고, 그랬던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것만 맞아요. 하면
사실 나이스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님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표현해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었으니 이 그렇죠. 감정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좀 또래 관계를 좀 낯설어하고 이 감정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래 음. 관계도 조금 힘들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정말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음.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무관심한 양육 태도인데요. 사실 독재는 그래도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애정도 통제도 낮은 형태의 육아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표현도 적고 질서나 규칙에도 사실 무관심하기 때문에 크게 가르쳐 주실 의향이 없는 정말 무관심한 태도로 양육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모님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다른 곳에 너무 진짜 마음이 힘드신다거나 해서 이 육아에 완전하게 집중하지 못하셔서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맞아요. 실제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바빠서 이런 양육 태도를 보이는 약간 방관형 양육 음.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마가 내가 뭘 해도 봐주지를 않네, 관심이 없네 해서 아이가 되게 의기소침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양육 태도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력감이나 우울감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잘 확립이 안 됐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외로워는 해요. 외로워는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사랑을 주거나 관심을 가지는 그 과정에서 너가 왜? 피하게 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좀 그 관계에서 좀 회피하려고 하고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너무 슬픈데요. 저는 근데 사실 좀 친구들도 좀 천천히 사귀는 그쵸. 스타일이잖아요. 좀 약간 말이 웃긴데, 약간 친구도 제일 친한 친구, 좀 덜 친한 친구, 이 사람은 아는 친구라고는 부를 사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민정님이 저한테 이 사람은 친한 친구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나는 되게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감정을 막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도망치는 거예요. 그치. 그래 본 적이 없으니, 어, 얘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전 이럴 좀 것 같아요. 당황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나에게만 회피하는 성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계속 카톡 잠수 타고, 카톡 어, 아이디 막 갑자기 없어지고. 이게 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게 부모한테 받는 사랑이잖아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되게 당황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음. 것들,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방금 생각난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또 끊겼어요. 정말 잘 지냈는데 어, 갑자기 어. 뭐가 있었겠죠? 민정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 안 잘못했는데 저 안 잘못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장 이상적인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난 내가 하고 있는데. 나 하고 있어요. 저도요. 저는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번째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민주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약간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 권위적인 부모의 태도인 맞아요. 거죠. 권위 있는. 요즘 이거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권위 있는 부모. 요즘의 부모는 권위를 잃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제가 어, 그런 거 많이 찾아보는데요. 요즘 엄마들, 아빠들의 문제는 감정 읽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공감. 솔루션에서. 우리 아가 속상했지. 알아, 네가 이거 하고 싶은 거.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끝인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허용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이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권위 있는 부모에 대해서 저도 요즘 진짜 많이 찾아보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딱 밸런스가 맞는 거죠.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고. 그러니 우리 아이가 내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 딱 이렇게 사회로 나갈 때 발판을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좋은 부모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사랑을 줄 때는 굉장히 헌신적이지만 잘못한 상황은 굉장히 엄격하게 바로잡아준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올바른 걸 알려주는 사람이고 사랑도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러면 애착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실 안 되는 건 안 돼. 하지만 너가 이걸 하고 싶어? 오케이.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 해줄게. 라는 것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저도 우리 아들 육아할 때 이제 훈육을 하잖아요. 훈육을 하면 그때 눈물콧물 쏙 빼요. 근데 이게 아니죠. 안 되는 거야. 알려주죠. 오은영 박사님 빙의해서 안 되는 거야. 이거 합니다. 근데 하고 싶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꽃이 막 있어요. 하고 싶어요. 의지가 막 있는데 안 되는 걸 할 때 그러고 본인이 진정을 다 하고 그때 안아주면 더 울어요. 왜냐면 진정하고 이제 알겠다. 미안해. 뭐 이제 서로 이제 이게 푸는데 공감해주면 거기서 더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도 욕구를 누른 거죠. 그쵸? 그리고 안 되는 건 알아. 그렇지만 하고 싶었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항상 그 마지막에 잘못한 부분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다시 나눌 때, 감정을 읽어줄 때 아이가 더 울 때 제가 느끼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아이 울고 혼내고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힘들죠. 그쵸, 그쵸. 근데 항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설명해주고 아이 마음을 읽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관성 있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수면 교육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읽어보고 그래 내가 이래서 수면 교육을 했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당연히 모든 부모님들이 애정이 가득하고 우리 아이가 잘 자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슬립베럴 베이비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쨌든 울고 힘들어하고 저항하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면 방식으로 나를 재워줘!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칠 때, 그때 부모님들은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죠. 하지만 약간 훈육과 같은 비슷한 아이에게 뭔가 다른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수면 교육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접근기 할 때도 아이가 뭔가 자기 의식이 생기는 때잖아요. 엄마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저희가 재접근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야 되는 시간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가 여기에서 노란색 잠옷을 입고 잘지 파란색 잠옷을 입고 잘지 혹은 책을 10권을 읽을 건데 그 10권을 어떤 걸 가지고 올지 너가 한번 선택하게 해줄게 라는 뭔가 아이에게 주체성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도 오 그래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지 하면서 가지고 오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또 아이 내가 노란 잠옷을 선택을 해서 내가 노란 잠옷이랑 같이 자게 됐어. 이런 식으로 조금 하니까 저는 사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수면 교육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수면 교육을 하시기 전에 혹은 하고도 초반에 애착 문제 때문에 포기하셨거나 혹은 아직도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이 조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재워주시는 것을 계속 지속한다고 애착 형성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소 나는 어떤 형태의 부모인가를 잘 돌아보시고 아이와 일과를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리 아이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잘 쌓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면 교육을 했다고 육아가 우르르르 애착이 우르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육 태도가 오히려 아이에게 그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저희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또 느꼈지만 부모님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